반갑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기출문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분석 개요입니다. 현재 저는 동차생이므로 모든 것을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수업을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 듣기에도 현재 너무 빡셉니다. 그래서 출제를 예측하고 잘 선별해야 합니다. 출제 선별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서입니다. 두 번째는 10년간 기출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성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기본 명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년 동안 출제된 것은 재출제되지 않는다. 2번 문제를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한다. 이것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거법으로 출제를 예측한다. 시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거시경제 상황, 국가 정책, 그리고 지인 세무사에게 실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실무에서 어떤 것들이 현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무사 수험생 지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엽적인지 아닌지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하면 망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곁다리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1번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20점을 한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2번 유형은 여러 가지 조문들을 모아놓고 20점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나머지 주제입니다. 이것들은 저는 유예생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총 주제가 제 기본서를 기준으로 112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요도에 따라서 S 플러스급에서 나머지 주제로 나누었고 S 플러스급 주제는 12주제, S급 주제는 3주제, A급은 27주제, 나머지는 70주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S급, S 플러스급, A급 이것만 가져가려고 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주제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능력이 좋거나 시간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주제도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시험에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 유형입니다. 주제가 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부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큰 주제입니다. 중소기업 요건 유예제도부터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한 표이므로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천천히 스크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시사성 부분에서 스테디는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패턴상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패턴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랭킹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등급이 높은 주제부터 공부를 해야 효율적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제를 확장해야지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S 플러스급 마찬가지로 백지복수법을 권장합니다. 백지복수법 수준으로 꼼꼼하게 12주제를 공부합니다. 즉, 시사성과 안 했을 때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들입니다. 특히 요즘에 고용,
이전, 채무, 구제조정 등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S급에서 플러스 점수를 부여해서 S 플러스급입니다. 다소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소기업 요건입니다. 유예제도. 초반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외우는 것이므로 공부 안 했을 때 나만 점수를 못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투자세 공제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자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M7을 중심으로 AI,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합 고용세 공제입니다. 청년 고용은 언제나 핫 이슈입니다. 채무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패턴상 채무 관련 주제가 출제될 시점입니다. 마찬가지 주제로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20점 단독 출제가 가능하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출제 자체만으로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글,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며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도 마찬가지 주제입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 등 과세특례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등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는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패턴상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 조문이 이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조문 비교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를 공부하기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을 서술하는 것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S급, 시사성 등은 부족하지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백지복주법이고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입니다. 흔하지만 설명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즉, 변별력이 높습니다. 기업 구조적 출제 패턴이 출제될 시점이 되기도 했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세무회계 등의 문제를 푸는지 물어보기 좋은 주제입니다.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특례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뭐라도 팔아야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사성이 있지만 S 플러스급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주제여서 S급으로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전환, 통상변화 대응 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모의고사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믿고 S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A급, 의, 취지 등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2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S급에 넣을까 고민했지만 세무회계 주제여서 망설였습니다. 조특법을 더 공부한 다음 S급으로 올리지 말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한세 규정을 물어보는 듯 세무회계 주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것을 등급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주주 등에 대한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S급으로 가기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농지, 농지 대토, 영농자녀 등 이러한 주제들에선 실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제 친구 세무사도 진행하는 건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 공동화, 2번 농가 지원, 세 번째 탈세 이슈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청문회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S급으로 가기엔 충분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연속 출제가 되어서 A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ISA 과세 특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란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득세법 주제인 줄 알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되면 나만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급으로 넣었습니다. 자녀장려세제 이와 유사 주제인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중요한 주제일 수 있으니 시사성이 있어서 A급으로 등급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미국 IRA 법안처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세제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적용 대상일까 의문을 좀 가졌지만 구글 검색 기준으로 비교적 최신 조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과의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B급으로 넣고 싶은데 시사성이 있다고 친구가 말해서 A급으로 넣었습니다. 창업 중소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족두법을 더 공부한 다음 S급으로 올릴지 말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이 활발해지게 이루어졌던 시기에 2016년에 출제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그 이후엔 출제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실물을 반영해서 알아는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021년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성을 봤을 때도 아예 제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주제라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이 중요하다. 그 이상의 이슈는 없어서 A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법령세액공제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주식 매각 후에 벤처기업 등의 투자 과세특례 위의 벤처기업 논리와 동일한 로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 감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자격농지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지인이 실무에서 꽤 많이 접하는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실무를 중요시하는 출제진이 들어가면 꽤 출제 순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내 출제된 적이 없고 대상이 일반적이지 않고 한정적이다, 즉 지역적이기 때문에 A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부장려금 개인적으로 출제될 것 같진 않지만 인터뷰어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주제들입니다. 대토보상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패턴상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어서 A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 등의 취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시사성이 있지만 출제 패턴상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모의고사에 출제되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출제가 됐는데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재까지 세무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 단독 문제 혹은 추가 패턴 분석을 해서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낼 게 없어서 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중요해서 낸 건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등급 조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사 납부 특례입니다. 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서 내용에서 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 S급으로 올려야 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나머지 주제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시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캡처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